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왕의 집 드라마 방송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다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답답하게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강재인이 계속 억울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강재인하고 황기찬을 헤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악행을 만드네요. 정말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재인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헤어져야 한다고 해도 이런 악행까지 만들어서 말이죠. 그동안 황기찬이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아하니 시어머니도 보통 악역이 아니네요. 참 대단한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아하니 황기찬이 강재인에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가 잘못한 첫 번째는 바로 나와 결혼을 한 것이라고요. 아니 강재인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지. 황기찬은 무슨 이 집안을 가지고 가려고 세상에 나온 것 같네요. 강재인의 집안에서 황기찬에게 대단하게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보아하니 강재인은 착하고 성실하게 잘 지내온 사람인 것 같던데 강재인의 집안도 회사도 전부 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강세리하고 좋아하는 것도 이해되지는 않더라고요. 강재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강세리하고 연인이었고 강세리는 이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강세리하고 아들이 있는 입장으로 강재인하고 결혼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네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강재인하고 결혼해서도 계속 강세리를 만나고 강세리하고는 미국에서 결혼까지 했고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요. 정말 이런 사람을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황기찬 같은 악역은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악행을 만들 인물입니다.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미 똑똑하고 일도 잘해서 충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이렇게까지 악행을 만드네요. 그리고 더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데 강재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을까봐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황기찬 자신은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하고 이미 아들까지 있었던 사람이 강재인이니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과 결혼까지 하고 지내면서 강재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재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잘 알면서도 그러네요. 거기다가 강세리는 말도 안 되는 자료까지 가지고 왔고요. 강재인은 지금 황기찬하고 강재인이 헤어지도록 만들고 있죠. 강재인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인으로 지내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바로 김도윤인데요. 김도윤이 지난번에 황기찬의 아들도 찾아줬던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그 악행은 전부 다 황기찬의 형이 만들었던 계획이었으니까요. 황기찬과 강세리는 자신들의 회사도 아니면서 강재인의 회사를 가지려고 수많은 악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세리가 뻔뻔한 게 자신이 황기찬의 옆에서 항상 지켜주고 있었다면서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재인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황기찬에게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황기찬에게 잘해주고 챙겨줬었죠. 그런데 황기찬이 무슨 억울하게 항상 지내온 사람처럼 말을 하네요. 황기찬이 힘들어할 때마다 강세리 자신이 옆에서 챙겨주고 지켜줬다고요. 진짜 그런 사람은 강재인인데 말이죠. 황기찬을 의심하고 황기찬을 좋아하지 않았던 건 최자영 혼자입니다. 그것도 강재인에게 문자가 왔으니 의심을 하게 된 거고요. 최자영 혼자 황기찬에게 잘해주지 않았던 건데 억울하게 살아온 것처럼 말하네요. 강재인의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보아하니 지금 강재인을 힘들게 만들어서 모든 재산과 회사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강재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강재인의 재산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재인은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드라마가 이제 시작하는데도 너무 답답한 전개라서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이네요.
아마 강재인을 다시 나오게 할 인물은 바로 김도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재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도유경이 알려주게 되고요. 김도윤이 강재인을 나오게 만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어머니, 친손주예요. 인사 받으세요. 강세리가 황기찬의 집을 찾아왔네요. 얼마 전 통닭집에서 노숙자는 강세리에게 닭뼈다귀를 머리에 쏟아부었었죠. 입원실에서 황기찬과 포옹하던 강세리를 보고 뭐 저런 게 있나 싶어 노숙자는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치킨집으로 불러놓고는 누구를 넘보냐며 창피를 주고 막말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도 이 사실을 아느냐며 마구 몰아붙였었는데요. 그리고는 다시는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걸리면 가만 안 둔다며 무섭게 엄포를 놓았었네요. 강세리는 닭뼈다귀를 뒤집어 쓰고도 유유히 웃으며 그곳을 나갔습니다. 다시 곧 뵐 거예요. 단정하게 인사까지 하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머지않아 이렇게 자신의 아들 지호 손을 잡고 노숙자 앞에 척 나타나겠다는 걸 한편 예고했던 것인데요. 이제 당황한 사람은 노숙자가 되었죠. 친손주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쳐다보는 노숙자에게 강세리는 인사를 시켰네요. 지호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강세리는 자신이 강재인의 친구인데다 이미 결혼한 걸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황기찬의 만남을 남들이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이거 선물한 내 남편도 알고 있니? 절친한 친구 남편이랑 내가 바람났다는 걸 말이야. 동창생인 도유경도 이렇게 말했었죠. 강규철 회장의 장례식장에서 잃어버린 귀걸이 한쪽을 돌려주며 당장 돌아가라고 했었는데요. 강세리는 자신과 황기찬의 관계를 색안경 끼고 보고 있는 노숙자와 도유경에게 바로 되갚음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벌써부터 자신의 아들 지호를 데리고 그 집에 나타났으니 말이죠. 노숙자는 조금 고민이 되겠네요. 강세리와 자신의 둘째 며느리 강재인을 비교하면 발끝도 못 따라갈 주제라는 건 잘 알지만 자신의 아들 황기찬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손자라고 하니 조금은 마음이 끌렸던 건데요. 더구나 강세리가 데리고 온 지호라는 아이는 나이가 6살이라고 했죠. 강재인이 낳은 은호보다 나이가 1살 더 많다는 말이 되는데요. 결국 강세리는 아들 지호를 노숙자 앞에 내놓으면서 자신이 결혼식을 올린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 황기찬과의 관계는 강재인보다 먼저였다는 걸 함께 밝히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강세리는 얼마 전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왔죠. 처음 황기찬을 만났을 땐 곧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처럼 여행 중인 것처럼 굴었었는데요. 황기찬 역시 출장을 빌미로 삼아 강세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함께 가자고 했었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강세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전혀 없었네요. 한국에 아예 눌러 살겠다고 하면서 점점 황기찬의 삶으로 걸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황기찬은 강세리를 언제 만난 것일까요? 강세리는 강재인과 고등학교 동창생입니다. 도유경 역시 함께 친했던 친구인데요. 고등학생 시절의 과거 기억 영상을 보면 강세리는 강재인에게 뭔가 대단한 잘못을 크게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재인의 엄마 최자영이 학교까지 찾아와 강세리를 혼냈는데요. 그 상황에서 강세리의 엄마가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장면을 보면 옷차림이나 행색이 별로 넉넉해 보이지 않았죠. 삶에 찌들어 지친 모습으로 보였었는데요. 그랬던 강세리가 갑자기 어떻게 미국으로 갔다는 건지 또 어떻게 검사였던 황기찬을 만났다는 건지 아직 표면의 스토리가 더 풀리지 않아 밝혀지지 않은 게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황기찬의 직업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게 아닌가 짐작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도 그런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황기찬과 강세리 두 사람이 미국에서 만나 실제 부부처럼 생활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만났다는 사실도 모두 거짓말일 수 있는데요. 강재인을 사랑하는 청년기하는 황기찬도 대단한 악인이지만 사실 황기찬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바로 강세리입니다. 아들 지호가 6살이라면 적어도 황기찬과 강세리가 6년도 더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인데 은호가 5살인 걸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에 황기찬은 강재인과 살고 있었죠. YL그룹의 전략기획팀 이사로 중요한 일까지 맡아 있었는데요.
더구나 황기찬은 강세리와 강재인이 친구라는 사실을 이제껏 가맣게 몰랐었죠. 강재인과의 저녁 약속 장소에서 말도 없이 나와 있는 강세리를 보고 그때 처음 알게 되었던 것인데요. 재미있는 건 황기찬이 그런 것에 대해 강세리한테 물어볼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강재인의 고모 강미라는 미국에서 돌아와 YL그룹의 기획디자인팀 팀장으로 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세리는 기획디자인팀의 디자이너로 YL그룹에 입사했고요. YL그룹의 오너 일가로 처갓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황기찬의 입장을 잘 알면서도 강세리는 단 한마디도 미리 황기찬에게 말하지 않았네요. 사무실에서 얼굴이 딱 마주치고 나서야 황기찬은 강세리가 YL그룹에 입사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미리 이런 방구 말이 없었던 강세리가 강재인의 집까지 쳐들어와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 앉게 되는데요. 하지만 황기찬은 어떤 의심의 눈초리도 강세리에겐 들이대지 않았네요. 아마도 이제까지 강세리는 자신 내키는 대로 하면서 황기찬과의 사이를 유지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여왕의 집 드라마에 대한 드라마 모닝의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드라마 모닝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